안녕하세요. 대업의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성강밴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강밴드의 주가가 한 3%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흐름세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인데, 이 태강도 마찬가지로 성강밴드와 함께 주가가 이 하락을 해주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영업이익도 조금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좀 하방 모멘텀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적인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긍정적으로는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 실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앞으로 실적은 어떻게 될 수 있을지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가 바로 성강밴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업황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업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선가지수에 대한 동향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가격적인 부분이죠. 상승을 위한 재료가 무엇이 있을지, 모멘텀은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성광밴드의 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강도 실적이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원자재 가격 때문에도 실적이 하락세를 보여준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유가지 않나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23년 하반기에 유가가 수직 낙하했죠. 23년 하반기죠. 23년 하반기 한 8불, 7불까지 하향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러한 부분이 업황에 악영향을 미쳤고 수조적인 부분이나 실적의 약세 흐름을 좀 야기를 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광밴드 역시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금일 역시 하방 모멘텀을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세를 봤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드렸었습니다. 특히 이 컨센을 봤을 때 24년부터 26년까지 계속해서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유가의 흐름세를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적인 부분이나 공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수요적인 부분부터 함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사를 보죠. 수요 낙관론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1%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 플러스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더욱더 연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렇게 되면 공급적인 부분이 하락을 해주면서 유가는 상승 탄력을 더욱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보게 되면 일단은 다 잘 나왔습니다. 수요적인 부분에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무역 수지도 마찬가지죠. 예측치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수요 낙관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거고, 또 미국의 원유 재고도 현재 5월의 패턴을 봤을 때 예측치보다 실제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급이 감소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기사 내용이 모두 여기에 공통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요 낙관론은 제조업 지표를 통해 봤고, 또 공급적인 부분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할 확률이 높은 거고, 감소할 확률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라크를 포함한 오펙 플러스 역시 감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수요적인 부분은 상승하고 공급적인 부분은 하락을 해주면서 이 부분이 성강밴드 주가도 긍정적인 모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가지수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선가지수를 보게 되면 23년부터 24년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친환경 기술력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선가지수의 선별 수주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아무거나 수주하는 게 아닌 고가의 선박만 수주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선별 수주 효과로 선가지수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려줄 수 있다. 선가지수가 우상향하면 결국에는 조선업 업황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업 업황이 좋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자재에게 이동하면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조선 기자재 업체를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뭐 태광하고 성강밴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실적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1분기 영업이익이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컨센을 봤을 때 계속해서 좋은 흐름세를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성강밴드의 이 재무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과 25년 전망치를 보게 되면 매출, 영업이익 모두 상승해주는 흐름세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EPS도 증가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EPS도 모두 증가하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BPS, 기업의 주당순 자산 가치인 BPS도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흐름세를 보여줄 확률이 높은 태광과 성강밴드가 먼저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EPS가 상승하면서 BPS도 상승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주가의 구간과 비교를 했을 때 아직까지도 매력적인 구간이죠. BPS보다도 훨씬 더 낮은 그런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도 성강밴드가 조선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현재 보고 있는데 일단은 금일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5월 9일부터 주가에 조금 이 하방 모멘텀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적인 부분에서 뭐 예상을 하회했다, 뭐 기대치를 하회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주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강밴드의 패턴을 봤을 때 결국에 조선업 사이클이 돌아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그리고 유가가 상승한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와주게 되면 충분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수요적인 부분에서 경제 지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을 할 확률이 존재한다. 그리고 공급적인 부분도 전쟁 리스크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급의 하락을 통해서 유가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업이겠죠. 조선업은 선가지수가 상승하고 있고, 유가도 현재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후판 가격 협상이 있습니다. 후판 가격 협상이 상반기에 있는데, 만약에 조선사가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조선업 업황이 다시 한번 이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사가 뭐 3차 슈퍼사이클이 도입할 것이냐, 이런 기사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업이랑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게 수급이 다시 한번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는 실적 컨센이 좋은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한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을 더 가파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봉의 흐름상 봤을 때 우선 120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저항을 계속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0선 구간 돌파를 해주고 나서 61선 구간까지 돌파를 해줄 수 있는지 우리가 이 포인트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성강밴드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